나이가 들면 들수록 1kg 빼는 것도 전쟁같이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몸도 많이 붓는 것 같아 산책로도 매일 걸어보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들도 해보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번 다이어트가 힘들어서 포기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에 관해선 잘 모르는 분이라면 더더욱 주목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높은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체력과 늘어나는 뱃살에 40대 이후에 태어나 처음 운동을 결심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간간히 운동을 해오던 분들도 20대 때 기억을 더듬어 운동을 해보자니 체중 감량은커녕 관절이 아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조금만 운동해도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고생한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워밍업 운동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상이나 운동 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을 드는 고강도 운동이 아닌 적정 중량을 선택하고 몸의 주요 근육을 다 사용하는 운동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워밍업 운동 2가지와 전신 근력 운동 3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워밍업은 각 30초간 2회 진행하며 나머지 운동은 각 10초씩 4회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사이드 스텝 잭 때문에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거나 줌바 등을 할 때 팔다리 엇박자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이 운동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를 으쓱한 상태로 하면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게 주의해 주세요. 오버토 터치. 복근과 허리 근육을 자극하는 워밍업 운동입니다. 동시에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과 몸통, 팔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섭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에서 옆으로 뻗어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상체를 구부리고 숨 내쉬면서 오른쪽 손으로 왼쪽 발목을 터치합니다. 무릎은 더 구부려져도 괜찮습니다. 발목을 터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등이 둥글게 굽어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복근에 힘 풀지 않는 한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동작이니 복근에 힘 풀지 않습니다. 체어 플랭크. 의자를 이용한 플랭크입니다. 일반 플랭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의자 높이가 낮을수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평소 플랭크를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체어 플랭크로 코어 근육을 길러주세요. 의자의 손바닥부터 팔꿈치까지 수평이 되게 올려줍니다. 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이때 머리부터 다리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팔도 어깨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엉덩이가 너무 들리거나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힘들수록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호흡하기 힘들면 숨을 내쉴 때 숨을 더 길게 내쉬면서 호흡을 조절해주세요. 이 동작이 어렵거나 하고 난 후 허리가 아픈 분들은 하이 플랭크 자세로 합니다. 하이 플랭크 자세는 팔꿈치를 의자에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쭉 뻗어서 자세 잡아줍니다. 의자 양 옆을 잡은 채로 하면 안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과 어깨는 일직선으로 유지해줍니다. 이 자세는 플랭크 자세 중에서도 허리 부담을 최소화한 동작이기 때문에 평소 허리가 아팠던 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어깨가 으쓱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체어 마운틴 클라이머. 전신 코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체어 하이 플랭크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후 한 발씩 산을 오르듯 걸어주세요. 이때 몸이 앞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며 천천히 동작 반복합니다. 달리는 동작을 빠르게 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빠르게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코어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자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속도보다는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에 집중하며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이후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플랭크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모두 바닥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바닥에서 하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하고 나서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하루 이틀 하다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아요. 다만 이 운동이 자신에게 너무 고강도 운동처럼 느껴지신다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난이도를 낮춰서 벽을 이용한 플랭크 자세를 합니다. 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리버스 플랭크. 이번에도 플랭크 동작을 응용한 운동법입니다. 리버스 플랭크는 플랭크를 뒤로 하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눕습니다. 양손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뒤쪽에 짚어줍니다. 이때 손가락은 모두 펴준 상태에서 손가락이 엉덩이를 향하게 둡니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바닥을 밀면서 가슴을 부풀린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펴줍니다. 엉덩이와 몸을 들어 올립니다.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다면 손가락이 뒤로 향하게 손 위치를 바꾼 후 동작 진행합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져서 목을 뒤로 꺾으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다만 체어 플랭크 자세를 10초 동안 버티기 어렵거나
팔이 과하게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은 체어 플랭크만 합니다. 체어 플랭크를 30초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리버스 플랭크를 운동 루틴에 넣어주세요. 대개 일반 플랭크나 팔굽혀 펴기와 같은 동작은 전신 근육을 자극하지만 몸 뒤쪽 근육보단 몸 앞쪽 근육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반면 리버스 플랭크는 몸 전체 근육을 자극하는 전신 근력 운동인 동시에 햄스트링과 엉덩이와 허리 등 근육과 같이 몸 뒤쪽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면 20대 때보다 체력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체형 교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가 굽었거나 거북목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런데 리버스 플랭크는 운동 초보자가 하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할 때 손목이 아픈 분들은 팔꿈치와 팔뚝을 바닥에 대고 진행합니다. 손바닥을 엉덩이 약간 뒤쪽 바깥에 두고 팔꿈치는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한 후 리버스 플랭크를 합니다. 또 리버스 플랭크가 어려운 분들은 다리를 구부리고 진행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과 발을 밀며 팔을 곧게 펴줍니다. 무릎은 90도로 굽히고 몸은 무릎에서 어깨까지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떤 자세로 운동하는지 인식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세 교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대로 리버스 플랭크 자세가 쉬운 분들은 이 동작을 추가해줍니다. 리버스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다리씩 위로 차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편하게 할 수 있으시면 몸에 근육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니 이 동작이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운동하고 나서 앞에서 알려드린 워밍업 운동을 마무리 동작으로 한 번 더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체력으로 운동까지 하려고 하니 만만치 않지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운동하면 매일매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은 날입니다.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체 나이입니다. 꾸준히 내 몸 여기저기에 근육을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몸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운동은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나중에 오래 득을 봅니다. 다 나에게 쌓이는 거니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간 내서 꼭 해봅시다.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같이 합시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파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정보, 생활습관, 운동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정보를 전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